자, 101번, 9번째 시간이야. 101번. 드디어 이제 100번 돌파한 거야. 슬슬 자기 나름대로 문장을 구조적으로 볼 줄도 알고 추리력과 판단력, 그 다음에 앞뒤 문장의 흐름, 이런 것들로 진짜 진정한 의미의 구문독해, 제대로 된 구문독해, 자, 1등급 영어 원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타고 들어가야 돼. 자, 101번. 자, 일단 동사부터 찾아봐. 동사 believe. 부담스럽지? pupil I 이렇게 주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동사는 누구야? has deceived me. 자, 시브가 원래 받다, 쥐하다, 선취하다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 봐봐.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receive야. 받다, 수용하다, 받아들이다지. 그 다음에 perceive라는 뜻이 있어. 자, 감각적으로 지각하다. 얘는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지각동사야. 반면에 컨시브는 생각하다, 인식하다, 받아들이다라는 뜻이 돼서 얘는 반드시 뭐 오형식을 취하는 건 아니야. 컨시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 컨셉, 개념이나 생각이라는 단어를 배우지. 퍼시브는 경험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컨셉은 합리론적 입장을, 대륙의 합리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까지 눈여겨봐야 돼. 그리고 난 뒤에 누가 있어? 디시브. D이라는 접두사가 긍정처럼 보여? 부정처럼 보여? 부정처럼 보이지. 그러니까 바꿔서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속이다, 기만하다야. 그러면 자, 봐봐. The pupil. 그 꼬마가 has deceived me. 나를 속였다야.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면 해석이 관계대명사 생략된 구조라고 했지. 그러면 I에서 괄호를 열고 to be honest까지 괄호를 닫아주면 I believed. 실제로는 뒷문장으로 갔다면 얘가 to be honest였겠지. 근데 이때 힘이 누구야? The pupil이잖아. 관계대명사는 관계.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 받는 거지. 얘가 나간 거야. 내가 정직하다고 믿었던 그 꼬마 녀석이 나를 속였어. 그럼 시간상의 대조효과? 자, 그 전에는 믿었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판단력을 동원하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102번. 요즘에 이제 이 102번이 참 많이 나와. 문법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는 교육청 모의고사였던 것 같은데 봐봐. 자, 일단 동사 누구? 역시 마찬가지로 was야. All they could do then. 자, 여기 봐. all이 주어야. They could do then. 자, then 또 나왔네. 바로 그때,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 바로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 전부는 두 다음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들이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일 전부는 was가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되고 together 모여서 and complain 불평하는 거였어. 뭐에 대해서? 그들의 small but salary 쥐꼬리만한 봉급에 관해서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얘기지. 잠깐만 앞뒤 문맥 추론해봐. 그 당시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 전부는 모여서 불평밖에 못했지. 그러면 모여서 불평만 하다가 나중에 뭔가를 했겠지. 응? 자, 모여서 불평만 하다가 그 다음 뭐 했겠어? 조직을 했겠지. 뭐에 대해서 불평했던 거야? 봉급이 적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른바 누구? 노동자지? 그럼 노동조합의 탄생 얘기할 수 있고 이때 되는 시간상의 내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 글의 제목 주제는 뭐야? 노동조합의 탄생, 그런 글이 나오겠지. 자, 하나 더 조심해. 자, 지금 all이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오늘 배울 수 있는 what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이제 나올 수도 있는데 자, 두 동사가 여기 있지? 그러면 지금 여기 봐. together and complain. 이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야. 투부정사랑 투부정사가 평행 구조일 때 두 번째 투부정사 투는 뭐 해도 돼? 생략돼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근데 하나 더 나가서 비동사 앞에 이게 두가 있어. 두가 있고 all이나 what이나 on이야 같은 강조의 표현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투부정사도 생략해서 원형부정사를 쓸 수 있어. 자, 앞에 있는 투조차 생략을 해서 gather.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즘에 원형부정사의 출제 포인트는 사역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부정사 쓰는 것뿐만 아니라 자,
누구 앞에? 앞에 주어에 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두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따라 나오는 구조에서 투부정사 투를 뭐 해도 돼? 생략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자. 올이 나오거나 only가 나오거나 what이 나오거나 이런 강조의 표현 다음에 관계사절이 되든 뭐가 되든 상관없어. 자, 주어 다음에 여기 두가 나왔어.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 이 투는 생략해도 돼. 근데 문제는 얘는 절대적인 문법은 아니야. 왜? 생략 구조지? 우리 사역 지각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 쓸 땐 투부정사 쓸 수 없지. 헬프 빼놓고는. 얘는 투부정사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함정용 문법 문제를 만들 수는 있어도 정답은 아니지. 그치? 자, 그런 것까지 판단해. 자, 내가 얘기했잖아. 우리가 구문 독해를 통해서 문법을 총정리할 뿐만 아니라 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독해의 흐름은 어떻게 잡고 그런 것까지 공부법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한다. 자, 103번. In choosing your occupation. 자, on ing 하자마자 사건 발생. in ing 뭐뭐 할 때. 소재, 상황, 배경. 뭐라고 했다? 소재, 상황, 배경. 특히 in ing 구문은 소재, 상황, 배경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로 만들어내기 참 좋아. in ing 다음에 주어 동사 문장이 나왔다. 그럼 이 문장이 나온 부분이 topic sentence, 주제문이 되는 기본 구조 중에 하나야. occupation, 기억나? job 말고 occupation, calling, vocation, profession, career, work of life, trade. 다 했잖아. 다시 한번 뭐라고 했어? 직업과 관련된 단어 job, occupation, calling, vocation. calling과 vocation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선택한 직업, 소명의식, 천직, 소명의식이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누구 조심하라고 했어? 전문직 직종의 직업인 경우에는 프로페션이나 커리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또 조심할 거 work of life. 내 삶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 직업과 관련된 중요 표현이고 트레이드 같은 단어도 직업과 관련된 단어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챙겨주면서 직업을 고를 때 그럼 이 글의 제목은 뭐야? 직업 선택의 기준이지? 벌써 떨어지잖아. 직업을 고를 때 the first thing you have to consider 여러분들이 고려해야만 하는 첫 번째 것은 자, whether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저 뒤에 or not이랑 호응을 하지. 여러분들이 fit for it 그 직업의 fit가 뭐야? 핏한 옷을 입었다라고 하잖아. 적합한지 딱 들어맞는지 그렇지 않은지 여부이다. 그러면 whether부터 or까지 이 문장 전체를 우리말로 두 글자. 이게 뭐야? 적성이지?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이 사람이 1순위로 강조하는 게 뭐야? 적성을 강조하는 거 챙겨주고 104번. 자, 동사 누구? 숨어있는 관계사 소절과 똑같이 I want to insist on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자, insist 거기도 나오잖아. 이때 시스트가 사실은 서 있는 거야. 저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insist가 뭐야? 주장하다야. 반면에 consist가 있어. 그러면 시스트 다음에 con이 붙었으니까 함께 다 모인 거지.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resist. 이게 뭐야? RE가 again이란 뜻도 있지만 공간적으로 나타날 때는 뒤쪽을 얘기해. 응? 자, 봐봐. remove. 움직이는 거, 뒤로 움직이는 거 뭐야? 뒤로 잡아 뺀 거. 제거하다지. 제거하다잖아. 그 다음 refuse. 물건 따위를 거부하는 거지. 그치? reduce. 자, 뒤로 잡아당기는 거니까 줄이다지. resist는 뭐야? 저항하다지. 그 다음 또 누가 있어? persist가 있어. 꾸준히 서 있는 거야. persist 뭐야? 지속하다야. 제일 쉬운 게 얘지? 얘는 거의 우리말에 온 거지. assist는 뭐야? 돕다, 도와주다. 자, insist 뭐다라고 했어? 주장하다.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resist 저항하다. persist 지속하다. assist 돕다, 도와주다. 한 번 더. 돕다, 도와주다. persist 지속하다. resist 저항하다.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insist, 주장하다. 자,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것은 대절 이하의 사실인데, 여기 I가 나왔으니까 우리 어떤 얘기했어? I는 필자 자신을 드러낸다라고 했지? I believe, to me, as for me, in my opinion.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주제문 될 수 있는 거랑 똑같아.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것은 독서는 should 마땅히 enjoyable, 재미있어야만 한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독서를 권장하고 독서를 강조할 때 제 1차적인 기준이 뭐야? 재미있는 독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신문사에 그 칼럼 하나가 월요일마다 나와. 그게 뭐 맛있는 공부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신문사인데 사실은 그거 참 부도덕한 행위 중에 하나야. 광고 협찬 받으면서 다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오히려 교육과 관련된 정보를 왜곡하는 면도 있는 거 알아둬야 돼. 자,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것은 독서라는 것은 반드시 enjoyable, 재미있어야만 한다. 왜 내가 그런 얘기하는 줄 알아? EBS 전체에서 가장 영어 클릭 수가 많았던 나에게 단 한 번도 인터뷰하러 온 적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지.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수능 영어 어떻게 나오는지 뭘 알아. 그러니까 맨날 내 예상대로 시험 문제는 정상적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예상 밖으로 어려워질 거야. 아니 지들이 잘못된 보도를 한 거지 여태까지. 학부모들을 오도한 거지. EBS 교재 70%로 수능 영어 나 절대 어려워진다고 얘기한 적 없어. 더 부담스럽다라고 했어. 특히 왜? 일반적으로 3, 4등급 나오는 중위권 애들 생각을 해보자고. EBS 교재 11권을 풀었어야 돼. 그러면 EBS 교재만 풀 수 있나? 아니잖아. 다른 거 공부해야 돼. 구문독해 따로 해야 되고 단어학습 따로 해야 되고 논리독해 학습 따로 해야 돼. 그러면 3, 4등급, 5, 6등급 아이들한테는 공부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야. 그러니 근데 마치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한 거 아니야. 수능 쉬워질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 30%가 어려울 거라고. 그거 거짓 보도했는데 30%에서 변별력 확보가 된다라고 잘못된 보도했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인터뷰 따가지고 그렇게 언론이 거짓 정보를 준 거 아니야. 수능역으로 가장 정확하게 아는 대학 입시를 현장에서 진짜 치열하게 애들 데리고 애들하고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나쁜 언론사야. 나쁜 언론사야. 돈 버는 데만 능한 언론사야. 자, 105번. 105번도 좀 길어졌네. 어부에다 달콤한 동그라미 쳐. 어부에다 달콤한 동그라미 치고 우리 어부에 대한 생각 정리해봐. 어부는 일단 제일 중요한 원관념 중에 하나가 뭐야? 부분과 전체의 관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부분과 전체의 관념을 어부를 통해서 제대로 잡아주는 게 일단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be made of, be made from. 일본 측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요거를 아직도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라는 얘기를 써. 일제시대 때나 그런 설명을 하지. 어부는 부분과 전체야. 나무를 통해서 책상을 만들어내면 나무가 전체 일부분이 뭐야? 책상이지. 반면에 from은 come from, be from, 어디 출신이다야. 그러면 원재료, 원자재를 구하는 거지. 하이트 프라임 맥주 먹어봤어? 야. 정신 못 차리고 이것이. 하이트 프라임 맥주 하면 순수 100% 보리로 만들었대. 그러면 보리 알갱이가 톡톡 터져? 원재료를 얘기하는 거지. 출신, 출처, 기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 be made of는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 be made from도 뭐뭐로 만들어져 있다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수거 중에 하나가 얘야. be made of야. 여기 of 쓰지. 그럼 얘가 뭐야?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 얘도 누구?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지. of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했나 봐봐. 무슨 얘기했나 생각해봐. 자, 소유격 말고 자, 우리는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이 나오고 난 뒤에 of 나오면 그 사람의 일부분이지. 착한 면, 부지런한 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 사람 일 단면이니까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지. 세 번째,
of itself 얘기한 적 있어. 직위대명사 얘기하면서. 또 기억 안 난다. by oneself 혼자서. for oneself 혼자이므로. in itself, 아니 beside oneself 제정신이 아닌 in itself 그 자체 본질적으로 of itself 저절로라고 했지. 그 자신의 힘으로. 부분과 전체 자신의 힘으로. 그치? 그 다음 자, 우리 또 뭐 얘기했나 봐. 자,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of 소유격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역할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얘를 뭐로? 형용사로 쓸 수 있다라고 바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of value. 그러면 valuable이 될 수 있고 of importance가 나오면 important가 된다라고 했지. 이것도 똑같은 역할이야. 그 다음 5번째. 이런 식으로 of가 맨 앞에 나가고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거 중요해석 구조야. 자, 얘가 뭐야?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어몽하고 똑같아요. 어몽이 자몽 친구가 아니라고 했지?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지? 자, 꼭 잡아줘. All the television program, 모든 TV 프로그램들 가운데에서 이때 프로그램이 명사야. 프라이머리 스쿨 프라이머리에서 괄호를 열고 에브리데이까지 괄호 닫아줘. 그럼 이 문장은 지금 이런 구조란 말이야. of 다음에 명사 나왔고 이 명사가 선행사가 되면서 관계사절이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치? 자, 프라이머리 스쿨 초등학교 아이들이 매일매일 보는 TV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전체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보는 TV 프로그램들 가운데에서 자, the program, they enjoy most 역시 괄호 열고 괄호 닫아.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숨어있는 관계사절 있잖아. 그들이 가장 즐기면서 보는 프로그램은 커머셜. 커머셜이라고 했어. 이때 커머셜이 뭐야? 상업 광고지? 광고지? 광고가 제일 재밌어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잠깐만. 이러한 정보를 갖고, 이런 정보를 갖고, 그 다음 글은 어떻게 뻗어나가? 응? 광고하는 사람들이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겠지. 광고의 영향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게 누구라는 거야? 초등학교 아이들이지. 그러면 자, 초등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또는 자, 10대가 되었을 때 구매할 수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를 심어주려고 하는 광고 전략도 취하겠지. 그치? 그런 것들, 광고의 전략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 제시 글이 뻗어나갈 수 있지. 이렇게 추리력과 판단력이야. 오케이? 이게 바로 영어를 모국어처럼 배우는 기법. 자, 나봐.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지난 시간에 꼭 외우라고 했던 문장이었지. 난 예전에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난 예전에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떤 표현 기억하라고 했어? I'm not a man, I was. 얘는 보호로 사용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인데 자, 106번. He is not longer. 자, 우리 시간상의 대조 얘기하면서 얘기했어. No longer. 얘가 뭐야?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지. 얘는 뭐로 바꿔도 마찬가지야. Not any longer. 더 이상 뭐뭐하지 않다. 똑같은 거야. 어? Not any가 노랑 되는 거야. 그는 더 이상 bad boy, 나쁜 꼬마가 아니라고 했어. 그럼 예전에는 나쁜 꼬마였다. 시간상의 대조 효과 노리는 거지. 그 다음에 I'm not a man, I was처럼 was 썼어. used를 썼어. used 써도 똑같잖아. 자, used. 예전에는 뭐뭐 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 집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나무가 있다 없다? 없다지. 그는 예전처럼 더 이상 그런 나쁜 꼬마가 아니다? 그럼 예전에는 나빴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 시간상의 대조 효과 발휘하는 거지. 빨리 정리하다. used 예전에 뭐뭐 했다. be used ing 익숙하다. be used to 부정사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밑에 다 있어. 자, 넘어가자. 자동 반복이 되는 거 느끼지? 107번. 자, 얘는 똑같은 구조인데 He was not fine gentleman. 그는 멋진 신사가 아니었어요. I thought he was. I thought he was가 생략된 거지.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 I부터 시작해서 he was까지 괄호 열고 괄호 닫아. 응? 나는 그럼 예전에 뭐라고 생각한 거야? I thought he was a fine gentleman. 자, 그렇게 생각을 했지. 자, 그러면 이거를 판단할 때 어떻게 돼? 그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멋진 신사가 아니었다. 얘도 물론 시간생의 대조는 대조지만 얘는 생각과 현실의 차이지. 자, 생각할 때 멋진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자, 대조의 효과가 약간 바뀌었지? 뭐가 들어가면서? I thought가 들어가면서. 오케이? 108번. He is not a bright and lively character. 자, 이때 캐릭터는 성격이 될 수도 있고 등장인물이 될 수도 있고 잠깐만. Chinese 캐릭터가 되면 뭐야? 중국 사람들이야? 중국 등장인물이야? Chinese 캐릭터 하면 문자 글자란 뜻이 있어. 성격, 특징, 문자, 글자란 뜻. 그리고 등장인물, 주인공. 그는 밝고 lively, 생동감 있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야. He was,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예전처럼 before the tragic accident, 그 비극적인 사건 이전만큼 밝고 생동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면 어떤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걸 딱 보면 관심이 뭐로 딱 모여져. 그 사건이 도대체 뭐였을까 궁금해하지. 그럼 그 비극적인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 문장이 나오거나 앞에 주어졌다고 하면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어떤 개인적인 노력의 과정이 그 뒤에 글자에 따라 나오겠지. 이런 추리력과 판단력. 자, 이게 바로 수능의 승부수라고 했어. 그 다음. 자, 109번에서 관계대명사 찾아봐. 얘는 사실은 굉장히 실은 고급이야. 3학년 때 배우는 영어 2 교과서에서 주로 나오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 관계대명사 나올 때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면 생략 구조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The difference 다음에 누가 나와? there is가 나오지. 숨어있는 관계대명사 이 뒤로 뻗어나가는데 중요한 거는 there is, there라 구문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얘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주어야. 자, 나봐. 다 나봐. there is 다음에 여기 주어가 있어야 되지. 주어가 있어야 되지. 그 주어가 생략된 거야. 잠깐만. 우리 관계대명사 생략될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보호로 사용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지. there is, there라 구문이 그 다음에 따라 나올 때는 주어로 사용되는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거야. 자, 그러면 she taught me difference. 그녀는 나에게 그 차이를 가르쳐줬어. 잠깐만. 난 나도 모르게 지금 몇 형식 선택한 거야. She taught me the difference. 몇 형식 선택했어? 4형식이지. 그녀는 나에게 차이점을 가르쳐줬는데 there is between. there is 다음에 주어가 없잖아. 뭐와 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이야? What is right? 옳은 것과 what is wrong? 그른 것 사이에, 잘못된 것과 옳은 것 사이에 존재하는 there is 구문이니까 비동사 있다, 이다, 되다. 여기서는 존재하다라고 해도 상관없어. 존재하다. 옳은 것과 그른 것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줬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전에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지 못했다? 분별력이 없었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지? 자, 109번 같은 글은 여기서만 머무르지 말고 농구술이나 요즘에 영어 1등급을 좌우하는 고난도 문제들이 나올 때는 이런 거가 나오면 이게 바로 성선설 설왕학설 얘기야. 사람은 날 때부터 선하다라고 생각하면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 알지. 근데 이 사람은 옳고 그름 사이에, 옳은 것과 그름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그녀가 나에게 가르쳤다는 얘기는 난 알았던 거야, 몰랐던 거야? 몰랐던 거겠지.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성선설, 성학설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하는 견해인지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런 추리력과 판단력을 응용적으로 사고할 줄 알아야 수능에서 원점수 기준으로 1등급 점수를 따내거나 95 이상 나와가지고 1등급을 따내거나 아니면 자, 농구술에서 어떤 지문이 나와도 추리력과 판단력이 생기는 거야. 자, 그 다음 넘어가자. 110번. 자, 별표 해봐. 자, 이건 훨씬 더 어려운 문장이야. 이 문장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 자, 봐봐. Who defined man as a rational animal? 이런 문장이 있어. 110번에 사용된 문법이 전부 다 몇 가지인가 봐봐.
자, 의문문이지. 누가 인간을 define A as B. A를 B라고 정의 내리다. 이건 좀 이따 얘기하자. A를 B라고 정의 내리다. 누가 인간을 합리적인 동물로 정의 내렸지?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이 중에 나는 이 who를 강조하고 싶어. 문장 속에서 동사를 제외하고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나 전치사 구구 또는 부사절 따위를 강조할 때 우리 무슨 구문 쓴다라고 했어? 이때 강조 구문 쓸 수 있지. 그러면 자, 이 who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루어져 쓰고 난 다음에 강조하는 말이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때 강조 구문 만들어진 거지? defined A as B가 나왔다라고 해. 응? 자, 인간은 합리적인 동물이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봤는데 원래 문장 출신이 의문문이지. 그러면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가고 동사, 주어, 어순 만들어지니까 기억날 거야. 그 새끼 누구야? 유리창 깬 놈 튀어나와. 기억나지? 자, defined A as B가 나왔어. 응?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했어. 근데 문제는 이 문장하고 I wonder이 결합이 돼. 나는 궁금하다라고 했어. I wonder. 나는 궁금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요 문장, 이 의문문 전체가 의문사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문장 속에 포함되어야 되지. 원더의 목적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문장 속에 의문문이 들어갔을 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나 whether 쓰고 난 다음에 주어 동사 어순이지. 자, 나봐. I wonder. 나는 궁금하다라고 했어. What it was. 그게 정말 누군지 궁금해요. 자, 나봐. 아까 우리 there is there라 구문이 있을 때, there is there라 구문이 있을 때는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지. 반면에 선행사 속에 이 is가 있지? 그럼 여기도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어. 원래는 who가 있어야 돼. who가 앞으로 지금 나갔지? 자, 요 that. 이 that도 사실은 관계사절이기 때문에 얘가 주격이잖아. that defined잖아. 이 that을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defined가 나오지. 자, 봐봐. 잘못 보면 여기가 이제 승부수야. was defined. 뭐로 보는 거야? 수동태로 보는 거지. 여기서 얘가 끊어지고 실은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사용되는 defined가 있었던 거야. 나봐.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경우 두 가지 전제 조건 중에 하나지. 하나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가 소속되어 있는 부분에 there is there라 구문이 있느냐? 아니면 그 앞에 선행사 중에 누가 있냐? it is나 it was가 있느냐? 그게 판단의 열쇠고리야. 얘는 얘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수동태를 외워버리는 거야. 요 예문도 1.0 때부터 살아남은 예문이야. 요 예문 갖고 was defined 실수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야. 너희 학교 전교 1등 보고 이거 해석해달라고 해도 이 문장 구조 해석 못해. 자, 봐봐. 그러면 일단 뭐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라는 문법 하나 들어가 있고 이때 강조 구문이라는 문법 하나 들어가 있고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이 또 들어가 있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들어가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의 수가 포함되어 있지. 지금 자, 이게 437의 바로 위력인 거야. 굉장히 짧은 문장, 110번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요 문장 내부에 문법 4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었던 거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이때 강조구문. 자, 그 다음에 뭐? 자, 간접문문. 이때 강조구문 만드는 거. 간접문문 만드는 기법. 그 다음에 뭐? 주격 관계대명사 생략 요령. 오케이? 자, define과 관련된 단어들. define, refine. define은 정의 내리다. refine은 정제, 정화, 정수하다. confine은 제한하다. 이런 거 잡아주는 거 기억하고 기출문제를 갖고 해석 연습하는 거 너희들이 한번 해보고 자, 잠깐 쉬었다. 그 다음 우리는 111번으로 들어갈 텐데 여기서는 아마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관계대명사 중에 who, which, that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온 놈이 누굴까? 사실은 that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야. 그게 누구야? what. what?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우린 what은 의문대명사로 쓰일 수도 있고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라고 얘기했었어. 그 관계대명사 what 잡으러 들어갈 거야.
오케이? 자, 111번 들어갈 텐데, 자, 우리 관계대명사 중에 사실 사람 삶을 가리지 않고 쓰는 that을 제일 많이 써. that과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다루고 또 한 번 할 얘기가 있겠지만, 자,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뭐라고 했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야. 자, 거기 한번 예문 봐봐. She gave me what I wanted. She asked me what I wanted. 이 저번에 우리가 봤던 예문이야. 자, 지난번에 봤던 예문에서처럼 what이 주어졌을 때 what을 우린 두 가지 축으로 보는 게 일단은 중요해. 자, 무조건 that이든 what이든 나오면 전부 다 관계대명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위험해. 자, 분명히 얘기하지만 what은 우리가 무엇이란 뜻으로 먼저 배웠어. 무엇이란 뜻으로 what이 사용되면 얘는 의문사야. 의문대명사가 돼가지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 우리 간접 의문문이 되는 거지. 반면에 두 번째는 것이란 뜻이 돼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the thing which 이 뜻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 두 가지 경우를 사실은 구별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보면 봐봐. 밑에 박스를 봐봐. She gave me what I wanted. 그녀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줬다라고 하니까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지. 그치? 반면에 그녀는 ask 같은 동사랑 what이 결합하니까 내가 무엇을 원했는지 물어봤다. 그럼 이게는 의문사가 돼서 간접 의문을 이끌어주는 거지. 반면에 거기 보면 이게 있단 말이야. 자, 이 예문은 일본의 동경대 애들이, 동경대는 서울대랑 똑같아 일본에서 자주 보는, 제일 많이 보는 문법책에서 따온 예문이야. 그냥 보는 게 아니야. what 의문사야, 관계대명사야. 의문사야, 관계사야. 둘 다 돼, 문맥에 따라서. 응?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말해봐. 자, 네가 원하는 것을 나한테 말해봐. 것도 되고 무엇도 되지. 자, 사실은 이렇게 that과 what을 의문대명사랑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구별은 사실은 해석 차원에서만 의미 있어. 근데 문제는 이런 실마리를 잘 타고 들어가야 자, 7차 수능이 들어가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평행구조가 굉장히 출제 포인트로 중요했고 이번 수능에도 또 평행구조 또 나왔어. 평행구조 왜 강조하는 줄 알아? 문장과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접속사나 관계사나 의문사를 쓰기 때문에 그래. 이번 수능에서 3학년들이 봤던 수능에서 제일 길었던 문장이 6줄 반, 7줄짜리가 나왔더라고. 작년에 6줄이 최고였어. 점점 더 길어지는 거지. 농구술 영어에서는 더 긴 문장을 볼 수도 있어. 응?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that과 what 고르는 문제가 중요한데 거기 봐봐. 자, 두 문장 다 that 고르는 문제지. that 고르는 문제가 유행하기 전에 이미 437은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면 봐봐. is known이 동사야.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의 차이가 있지. 하나는 차이가 뭐야? 얘는 뒤에 이시 있지. 그럼 여기에 대절이 들어가는 거야. that은 그 뒤에 따라해본다. 주어, 보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주어나 목적어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지. 그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 이때는 사실이라고 하는 게 나. 그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지. 반면에 이 뒤가 지금 허전해. 목적어 없는 거지. 목적어 없을 때는 what은 선행사도 포함하면서 그 문장 내부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즉 that과 what 고르는 문제는 내신이든 수능이든 거의 무조건 요즘에는 필수 문제야. 이미 수능은 자, 그 이상의 문법 문제까지도 준비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는 보면 완벽한 문장 앞에는 that이 오고 불완전한 문장 다음에는 앞에는 누가 와? what이 오는 거야. 그가 그것을 했다는 거. 한 그 일이 여기는 사실이고 그가 그 한 일, 그 일이 알려진 거야. 그게 알려진 거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진 거야. 얘는 그가 그 일을 앞에 있는 뭔가를 봤겠지. 응? 컨닝을 했거든.
아니면 또 친구를 취업했던, 또 아니면 성공한 일을 했던, 그가 그 일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단지. 완벽한 문장, 불완전한 문장. 요즘에는 뭐 예전엔 나만 했지만 요즘엔 다 쓰고 있는 말이니까 그건 내버려 두자고. 자, 그러면 일단 what은 무엇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 챙겨놓고 111번 들어가. 자, 동사 누구야? 동사 누구야? 또 인생 그렇게 산다. 앞에 있는 이제야, 뒤에 있는 이제야. 뒤에 있는 이즈지? What is around in the cradle? 크래들이 뭐야? 어렸을 때 아기가 자라고 있는 요람이라고 해. 자, 요람에서 배운 것은 is carried to the grave, 무덤까지 간다. 그러면 어렸을 때 배웠던 습관이 평생 갈 수 있다. 어려서 습관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격언적인 표현이지.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 자, from cradle to grave, 요람에서 무덤까지야. 평생 동안을 얘기할 때도 있고 사전적 의미로, 두 번째는 비유적 문맥상 의미로 평생 사회 보장을 실현시켜주는, 북부 유럽이지, 스웨덴이나 뭐 노르웨이 같은 덴마크 같은 나라들, 그런 사회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복지형 모델을 얘기할 때, 거기는 태어날 때부터 국가가 지정해준 병원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도 국가가 화장까지 다 해줘요. 장례 비용까지 다 내줘. 근데 물어보자. 얘는 뭐야? 요즘엔 종종 나오는데. From cradle to cradle. 요람에서 요람까지. 자, 평생 사회보장제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태어난 순간부터 다음번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즉,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도 지금 출산율이 줄어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자녀의 사교육부의 부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사회적, 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지. 미국도 마찬가지야. 다음 애가 태어날 때 그 비용도 국가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양육이라고 하나? 양육이라고 하나? 보육. 뭐 그런 것들의 복지적인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쓰는 사람들이 종종 인용하는 표현. 이런 것들까지 눈여겨보라는 거야. 오케이? 항상 표현이라는 것은 사회문화적 어떤 현상을 배경적으로 반영을 해. 사실 영어를 잘하려면 세계사적인 사실이나 아니면 미국 문화의 내적인 흐름,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동,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 종종 이제 영어를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문법적인 거 많이 가르쳐주고 발음 좋으면 좋지. 근데 한국인이 발음 아무리 좋아봤자 양놈만 발음 못해요. 그렇잖아. 우리가 양놈들한테 발음 배우지 한국 사람한테 발음 배우는 사람 몇이나 돼 요즘에. 응? 어차피 그건 스포큰 잉글리시 분야고.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어를 통해서 문화적이나 배경적인 것들을 알려고 공부하는 거지, 언어의 목적은 언어의 기술만 있는 게 아니야. 배경적인, 왜 언어 영역에서 비문학 제재 내오는데? 그러면 이번에 수능에서 난리 났잖아. 정답이 있는지 없느니.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거 갖고 이론의 여지가 생기면 안 돼. 주어진 문제 갖고 푸는 거야. 주어진 지문을 갖고 무조건 시험은 푸는 거야. 그러면 교수들이 시험 문제 낼 때 최신의 첨단 이론에 근거해서 다 내야 돼? 그건 아니지. 굉장히 현대 고급 물리학에 따지면 현대 이론에 틀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낼 수 있지. 시험은 시험이야. 몰라, 이제 그거 갖고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자, 어쨌든 시험 문제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시험 문제의 기본 원칙은 주어진 지문에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알았더라고. 언어 영역의 비문학을 왜 내는데? 국어 선생님들이 그런 많은 사회과학적인 지식, 자연과학적인 지식, 음악, 문학, 예술과 관한 예는 것, 모든 거 다 알아? 국어 교육과나 국문과에서 그런 거 배우지도 않아. 배우지도 않아. 영문과에서 무슨,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 같은 걸 공부해. 그건 좀 배울 수는 있겠다. 브레이트의 서사극 이론이니까. 자, 윌리엄 제임스의 심리학 이론에 대해서 왜 배워? 포스터고 팰럿이라는 거 왜 배워? 영어를 공부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 말을 배우는 거는 그 기교적인 거, 문법적인 거, 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살아온 삶의 역사들을 흔적 속에서 보는 거야. 그래야 그 사람들 말을 이해하는 거지. 사실은 타임즈라는 잡지가 있어요.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인데 알았더라고.
타임즈나 뉴스위크, 워싱턴 포스터지. 미국에서도 대학 나온 이상의 사람들만 주로 봐요. 미국의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건 USA 투데이지야.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것도 미국의 신문이야. 그거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것 같아? 잘 안 봐. 근데 시험 문제는 거기서도 돼. 응? 타임즈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온, 그냥 놀러 갔다 온 사람 아니야? 문과 계열의 석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어를 굉장히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도 타임즈 읽을 때는 사전 찾으면서 읽어. 응? 근데 우리나라 전철 같은 데 보면 종종 타임즈 그냥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꼴값지 않은 거지. 응? 이거는 미국 사회에 어떤 풍자나 비유가 섞여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미국 드라마에 대해서도 다 알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타임즈 같은 경우는 정독하는 게 불가능한 글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내는 거야. 오히려 최근은 자 이번에 수능 보니까 뉴 사이언티스트, 영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야. 거기서 냈더라고. 9월 달에는 뭐 냈는데? 9월 달에는 9월 달인가? 또 헷갈린다. 11월 수능. 네이처지에서도 냈어. 리더스 다이제스트 수준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들도 느낄 줄 알아야 돼. 자, 112번. What은 무엇 아니면 뭐만한 것이라고 했던 거. 자, 진도 좀 뽑자. 자, if Korea's birth rate. 한국의 출산율이 remain은 상태 유지 동사 기억나지? keep, remain, stay, stand. 한 번 더. keep, remain, stay, stand. 한국의 출산율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면 population 현강변 칠하고 자, 거기 박스 쳐진 거 보이지? 응? 드디어 이제 EBS 교재에서조차도 이런 모집단이 나오더라고. 내가 EBS의 시험 문제 흐름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능도 바뀐 거야. 인구, 주민, 모집단, 개체집단. 뭐라고 했어? 인구, 주민, 모집단, 개체집단. 여기선 인구야. 한국의 출산율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지속된다면 다음 세기의 인구는 will be half, 절반이 될 거라고 했어. 뭐? What it is now? what이 현재의 것이지. 현재의 것의 절반이 될 것이다. 지금 5천만이라면 다음 세기에는 2,500만으로 줄어든다는 거지. 출산율에 관련된 소재. 자, 113번. 113번 what 몇 개 있나 확인해봐. 113번 what 몇 개 있어? 3개지. 그 3개를 의문대명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별해봐.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구별해봐. 응? 문법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문법 문제 풀 때, 독해를 할 때 써먹고 사용할 수 있어야 돼. 자, 봐봐. The power, 힘인데 doing, what is like, 자기가 좋아하고 what is choose, 자기가 선택한 것으로 했지. 그리고 잘 봐봐. like 뒤에도 목적어가 없고 choose 뒤에도 목적어가 없지. 자, 봐봐. 그가 좋아하고 그가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마크, 표시가 되는데 인간을 from raw animal, 자, 하등 동물과 구별짓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했어. 마크 A, 프람 B. 자, 프람과 관련된 수거구들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선택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은 인간과 하등 동물을 구별을 해. 그러나 이때 벗이 강한 거야. 벗 다음에 주제문 나온다는 거 기계적으로 써먹지 않으면 좋은 요령이야. 그러나 the value of power, 그 힘의 가치는 depend on, rely on, count on, turn to result, hang on, dwell on. 자, 우리가 이런 노래 불렀더니 EBS 교재에 쏟아지고 있어. 수능에도 이번에 쏟아지고 있고. 자, 그러나 그 힘의 가치는 자, 의지, 의존하다는 뜻 말고 뭐 배우라고 했어? 고등학교 이상 영어에서 사물 주어가 나오면 좌우에다 달려있다지? 그 힘의 가치는 그러나 전적으로 what is like, choose to가 보이지? 이때는 것보다 무엇이 낫지? 그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려고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지?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본능이나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구별이 있지. 그게 바로 칸트가 얘기했던 판단력 비판이야. 응? 왜 인간은 아름다운 걸 추구했느냔 말이야. 응?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뭐고 내가 하려고 선택한 일이 뭐냐에 따라서 자,
그 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다. 응? 어떤 수업, 어떻게 공부했느냐가 그 사람의 성적을 3학년 때 결정지어요. 쉽게 대충 공부한다. 응? 수능 영어 어려워지고 농구술 부활되고 있는데, 농구술이 영어 지문 부활하고 있는데, 내가 10년 전에 만든 커리큘럼을 타. 요즘에 그런 것들이 혼란스럽게 그냥 무조건 쏟아지고 있더만. 그거 다 옛날 기법이야. 3년 전에도 위험했던 기법인데 점점점 영어는 어려워져. 강남에서 최상위권 애들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하는지 너희들 몰라서 그래. 걔네들이 공부하는 것은 그게 걔네들이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특목고 애들, 특히 외고 애들이 최상위권을 형성해. 그럼 외고 애들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고 있는지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내가 10년 전에 만들었던 뭐 구문 독해, 유형별 독해 그런 거에만 머물러. 문법, 단어 강좌, 그 단어 강좌도 단어 책이지 그게. 단어 짱이지 단어 짱. 요즘에 단어장 선택의 기준이 뭔 줄 알아? 그 단어장에 있는 단어의 개수가 아니야. 단어장에 나와 있는 단어 예문의 길이가 한 줄이나 두 줄밖에 안 된다. 그건 다 단어장이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점수 안 나와.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는 이미 결정된 거야. 좌우되고 달려있는 거야. 자, 여기 나오잖아. 그가 무엇을, 어떤 공부를 좋아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힘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지. 어차피 할 공부라면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새끈하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자, 비밀의 방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되지. 자, 114번. 자, 114번, 115번이 좀 어려우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들어가자. 테이프 좀. 자, 114, 115.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 자, 우리는 관계대명사 생략됐을 때 명사 다음에 자, 갑자기 주어 동사 나오는 구조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 there is가 있을 경우나 그 앞에 it is가 있는 경우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라고 했고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거야. 왜 그런 줄 알아? 선행사를 포함하면 잠깐만 선행사가 없다는 거지. 자, 나봐. 대부분의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 명사가 있어. 그리고 그걸 뒤에서 꾸며줘. 그럼 명사를 꾸며주니까 얘는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해. 반면에 what은 선행사가 앞에 없어. 그리고 나서 뭐 그 뒤에 뭐가 나와. 그럼 얘는 형용사절이 아니야. 명사절이 돼. 그러니까 단독적으로 주어나 보어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자, what은 무엇이냐, 뭐만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의 느낌과 뉘앙스가 조금 더 바뀔 수 있으니까 유념하고. 자, 이번 타임 여기까지 하자. 고생했어. 화이팅!